과제들은 다 하셨어요? 했어요? 했어요? 하니까 또 할만하죠? 아니군요. 아이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를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험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원래는 채점하고 이제 선생님 문제 풀어드리면 그거 보고 그러는 시간이죠. 고치면 되죠. 뭘 어떻게 해. 고치면 되지. 자, 리마인드를 좀 풀어드려 볼까요? 리마인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정석 몇 개 풀어드려 보죠. 자, 리마인드 보시면 리마인드 응?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요? 잘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체육 정도야. 자,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요. 왜 안 돼? 괜찮아. 자,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교재 보시면요. 재밌는 문제가 있었어요. 2번 보시면 실수 K에 대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2예요. 몇 콤마 몇을 꼭지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K,2를 꼭지점, K,-2를 꼭지점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고정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거가 의미하는 건 K,-인데 K의 범위가 특별히 없죠.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요 라인 위에 꼭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 라인 위에 꼭지점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요걸 생각하셔서 꼭지점이 여기 어디 위에 있고 모양은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고정된 상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친구가 Y는 2래요. 그럼 얘겠죠? Y는 2. 얘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대요. 그러면 만약에 K가 여기 있어요. 현재.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A고 이게 B란 이야기입니다. 자, A, B의 좌표는 고정적이지 않지만 A, B의 길이는 고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간다고 해도 모양은 똑같잖아요. 최고차의 계수가 똑같고 같은 높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요 길이는 어디에 있든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 B의 길이가 일정해요. 그리고 그 일정한 길이도 사실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고 그걸 구하는 건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A, O, B래요. A, B랑 1.5 사이의 거리가 거리가가 아니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 세 개를 연결한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고 했는데 가만 놓고 보면 AO랑 BO가 같은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AB랑 BO가 같은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B랑 AO가 같은 삼각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요. 아마 이걸 이 생각을 안 하시고 문제를 풀었다면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AO랑 BO의 길이가 같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있는데 AO 그리고 BO의 길이가 같다는 건 사실은 요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림 구조상 2차의 특징상 꼭지점이 0,-2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됐죠? 이게 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0,-2일 때 있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AB의 길이 일정이라고 그랬죠?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AB의 길이는 사실 이 친구랑 누구? Y는 2의 교점 2개의 두근의 차이예요. 그럼 교점 2개 구하면 x-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2 해서 넘기면 4가 되겠죠? 그럼 2의 제곱은 0이에요. 그러면 x-k-2랑 x-k 플러스 2는 0이라 두근이 하나는 k 플러스 2고요. 하나는 k-2예요. 뭐예요? k를 중심으로 2씩 떨어진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k였죠? 그러면 이만큼 뒤로 간 k-2를 좌표로 가지는 거고요. 이만큼 앞으로 간 마이너스 2라고 적어야겠구나. k 플러스 2, k-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늘 얼마예요? 4예요. 이게 4인 경우를 찾자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B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가 4인 경우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B가 점점 가면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길어질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이 위에 정확히 4.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A, 조금 더 있어야겠다. A가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요. 그래서 이게 4예요. 그래서 이것도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AB의 길이랑 BO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친구도 이걸 오른쪽으로 가면 BO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다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죠. 다시 길어지면 또 4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언제냐면 이 친구와 정확히 같은 길이에 떨어지는, 즉 이렇게 놨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4를 만드는 구조 해서 하시면 여기쯤 이런 느낌으로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A가 있어서 됐죠? 그래서 AB의 길이 4인데 BO의 길이도 4인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 하나 해서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똑같이 다음 친구는 요 친구가 A가 되는 구조고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B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A, B 있어서 이게 4, 그 다음에 요게 4. 즉 이 친구를 대칭한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친구를 이쪽에 대칭해서 이렇게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구조로 이렇게 하면 요것도 4, 요것도 4,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개의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그때 좌표에 대한 내용을 구하는 거. K의 최대값이잖아요. K의 최대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죠. 이 그림 구조상 A, O, A, B로 되어 있는 요 마지막 친구가 K가 제일 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요?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어떤 값은 고정일까? 어떤 값은 변할까? 주어진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안 그려지니까 처음에는 해설들 보고 몇 군데 위치를 맞춰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쭉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너무나도 옛날부터 나오던 문제라서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삼각형, 사각형으로 나눠가지고 넓이 그냥 직접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소가 밑에 있는 건 쥐겠죠? 소랑 쥐? 예. 소가 1회 이동하는 꼭지점의 거리인 루트 5라고 그랬으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움직이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한 칸, 두 칸짜리죠.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에 하나를 움직이든지 혹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에 둘을 움직이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 물론 이렇게 뒤로 가거나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루트 5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도착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최단거리로 가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소의 위치에서부터 A까지의 위치는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칸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7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동할 수 있는 건 한 칸, 두 칸. 가로로 한 칸, 세로로 두 칸이거나 세로로 한 칸, 가로로 두 칸이거나 이렇게밖에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요. 여기를 도착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최단 거리니까 뭐 옆으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위로 가는 게 7칸이잖아요. 세로로 가는 게. 근데 세로로 가는 건 한 칸이나 두 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칸짜리 3번 가고 한 칸짜리 한 번 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칸짜리 3번 가고 세로로요. 한 칸짜리 한 번 가면 돼요. 그럼 7번 되죠? 근데 이런 구조를 띌 때 가로로 가는 게 한 칸짜리 3번 가는 거잖아요. 가로, 세로가 하나, 둘, 하나 구조니까. 그러면 두 칸짜리로는 한 번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뒤로도 갈 수 있어요. 왼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요거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2 만들고 마이너스 2 만들고 플러스 1 이런 구조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다음에 이걸로 총 3칸 움직일 수 있는데 왼쪽으로 두 칸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결국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바꿔서 해도 돼요. 이걸로 뒤로 두 칸 간 다음에 이걸로 플러스로 3칸 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걸로 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면 세로로 한 칸, 가로로 두 칸 가는데 세로는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고요. 가로는 뒤로 두 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위로 한 칸 올라가는데 뒤로 두 칸 가니까 이런 구조로 가서 이렇게 간다. 그쵸? 그 다음에 세로로 몇 칸 가야 돼요? 3칸 가야 되잖아요. 두 칸씩 3번 가야 되잖아요. 이제 세로로는 두 칸씩밖에 못 움직이고 요거 이제 가로로 가는 게 플러스 오른쪽으로 한 칸씩. 그럼 여기 출발했던 친구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물론 순서를 바꿔서 가도 돼요. 순서 바꾼 버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요걸로요. 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데 두 칸짜리부터 그냥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왼쪽으로 가는 거 2번 해요. 왼쪽으로 가는 거 한 번, 2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 번. 이렇게 해서 가도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4번인 겁니다. 가로의 길이보다 세로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도 했고요. 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찾는 거예요. 네, A는 4회네요. 5번하고 6번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번하고 6번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넓이 B 이야기 나왔으니까 길이 B가 몇 대 몇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OPR의 넓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직선 위에 두 점에 대해 원점하고 연결한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대해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밑변으로 놓고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 떨구면 이거를 높이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0,0이고 직선식이 나왔죠? y는 x-2.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 넣으면 둘 사이의 거리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럼 둘 사이의 거리 얼마인지 나오면 반지름의 비가 1대2인 거죠. 넓이 비가 1대4니까 반지름의 길이 비가 1대2라서 지름의 길이 비도 1대2. 그러면 그 지름의 길이 비가 문제의 저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실제 길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세로로 몇 칸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거 횟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루트 5만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로로 한 칸에 세로로 두 칸을 움직이든지, 가로로 한 칸에 세로 두 칸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가로 두 칸에 세로 한 칸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세로로 있는 7칸을 맞추려고 두 칸짜리 3번, 세로로 두 칸짜리. 그럼 세로로 두 칸이라는 건 가로로 한 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3번, 그 다음에 세로로 한 칸짜리 1번. 그래야 총 7개의 칸이 세로가 맞춰지니까. 그래서 그걸 맞춘 거고, 그거에 의해 가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서 플러스가 오른쪽, 마이너스가 왼쪽이라고 해서 뿔말을 해서 플러스 1이 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 거고, 이게 결국 3하고 2니까 3하고 2를 정리해서 플러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에 모두 플러스거나 아니면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개 플러스 1개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 수 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방법 자체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방법이 아니고 최단 경로로 갈 때 몇 개를 쓰냐를 물어봅니다. 방법을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6번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해 볼까요? 6번 보시면 의미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는 의미 아니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Y는 2X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B는 2A가 됩니다. 그럼 B자리에 2A라고 넣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X는 A제곱이고요. Y는 A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B자리에 2A 넣으면 3A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누구의 자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취를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의 자취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6번에서. Q의 자취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Q의 자취는 X, Y예요. 그러면 X, Y를 연결할 수 있는 식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X랑 Y가 연결되는 식이 이거 있죠. X랑 Y가 모두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A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매개변수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서 A는 3분의 1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X랑 Y가 연결돼요. X는 3분의 1 Y 전체 제곱이고요. 그럼 Y제곱은 9분의 Y제곱은 X니까 9X가 돼요. 됐죠? 그러면 Y는 뭐가 되냐? 루트 9x나 Y는 마이너스 루트 9x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Y는 마이너스 루트 9x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B에 의해 결정된 3A 이 친구를 쓰는 순간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통합해서 넘어오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Y가 양수니까요. 음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만 가져오면 되고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예요? 무리함수죠. 0,0을 시작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 그림 그려봤자 Y 0보다 X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가져오니까요. 개형은 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네. 해설을 봐요. 해설도 안 보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이따 드릴게요. 네. 해설이 없어졌다는 건 집에서 해설을 안 봤다는 뜻이잖아요.
해설 이렇게 없어져서 자꾸 출력 새로 해드리면 아마존이 불탄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원실 이미 불타고 있어요. 자, 정석 문제 볼까요? 이게 뭐가 있다고 지우지 말라 그래. 별거 없잖아. x, y를 하나의 문자로 연결한 거예요. 자, 정석 볼까요? 이거 왜 연속까지 갔어? 정석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볼까요? 이게 왜 2번으로 나왔지? (13번) 볼까요? 1-13번. 그건 알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수가 그거 아니라는 건 알죠? 0.3 이런 거 아닙니다. 자연수 중에서 소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3, 2.7 이런 거 아니에요. 소수가 뭔가요? 소수가 뭔가요? 소수의 정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친구.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하면 1이 조금 헷갈려요. 그럼 1은 1도 있고 자기 자신 1도 약수니까 소수인 것 같은데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친구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친구를 뭐라고 하나요? 합성수요. 그럼 1은요? 약수가 1개잖아요. 예, 소수예요? 합성수예요? 둘 다 아니죠. 그냥 1입니다. 1은. 자,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보다 작은이에요. x 안 들어갑니다.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 하자. 그럼 얘 하나만 들어볼까요? 처음 나왔으니까. f1은 얼마인가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없다. 빵개. f7은요. 7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3개예요? 2, 3, 5. 3개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소수의 개수는 그냥 직접 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구조상 너무 큰 수는 못 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x인데 x가 7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럼 7의 우극한보다 작은 자연수는 우선 뭐 있나요? 7의 우극한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7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소수는 몇 개인가요? 4개죠. 그래서 이럴 경우 4개. 됐죠? 개념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7의 우극한. 7의 우극한이면 어쨌든 7보다 큰 수잖아요. 그 수보다 작은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4개입니다. 됐죠? 2, 3, 5, 7. 자, 근데 우리 gx라는 함수를 새로 설정했어요. gx는 어떤 경우엔 fx를 꺼내고요. 어떤 경우에는 fx의 x분의 1을 꺼내래요. 언제 위에 걸 꺼내냐면 x랑 fx 중에서 x가 더 크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fx의 역수를 꺼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8로 갈 때 gx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물어보죠. 기본적인 내용부터. 대입해도 되나요? 리미트 x가 8로 갈 때 gx를 구하세요. 그래서 g8을 구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대입은 언제만 하라고 그랬어요? 다항, 유리무리, 지수로그, 삼각함수 또는 연속함수일 때. 근데 지금 친구는 그런 함수가 아니에요. 들어온 조건을 확인해서 결과물을 내보내는 형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유리무리, 지수로그, 삼각함수 중에 없고요. 연속성에 대한 오늘의 내용이긴 하지만 연속성에 대한 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면 안 돼요. 그럼 극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인 어떻게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풉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릴 수 있으면 그리셔도 돼요. 근데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의 우극한 들어왔어요. 8의 우극한. 그럼 이 식에서 위에 걸 내보낼지 밑에 걸 내보낼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려면 여기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F8의 우극한이 필요하네요. 리미트 x가 8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의 2배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8의 우극한. 8의 우극한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나요? 1부터 8. 1, 2, 3, 4, 5, 6, 7, 8이에요. 그럼 그 중에 소수는 뭐 있나요? 개수 말고 뭐 있나요? 2, 3, 5, 7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요 fx는 얼마라고요? 4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8이네요, 현재. 그럼 우리 8의 우극한하고 8 중에 누가 큰가요? 8의 우극한이 더 크죠. 그럼 위에 걸 써야 돼요.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순간 위에 걸 써야 돼요. 근데 위에 거는 fx를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방금 fx 얼마라고 나왔어요? 4라고 나왔잖아요. 됐죠? 그냥 따진 거예요. 그 다음 요것도 해야 돼요. 리미트 x가 8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구할 거예요. 8의 좌극한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나요? 1부터 7까지 있어요. 그럼 1부터 7까지 중에 소수는 뭐 있나요? 2, 3, 5, 7. 4개 있네요. 이것도 4예요. 그러면 현재 이 순간도 이 식의 우변은 모두 8이에요. 그럼 8의 좌극한하고 8 중에 누가 큰가요? 8이 더 크죠. 이거예요. 그럼 역수를 내보내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안 됨으로 끝나시면 당연히 안 돼요. 실제 문제에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좌극한만 물어보거나 우극한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상하진 않고요. 스타일이 옛날이라고 합시다. 할아버지 스타일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요즘 채점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로 끝나면 너무나도 답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내요. 간혹가다 내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어요. 객관식에다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따진다는 겁니다. 해서 안 되는 거 뭐예요? 그냥 대입 때려 박는 거예요. 대입을 할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다항, 유리무리, 지수로그, 삼각함수에서만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해볼까요? 16번이요? 싫어요. 17번 할 겁니다. 16번은 비슷한 문제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학기 중에도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해설 한번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치환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무한대로 된다. 이것만 치환해서 정리하시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유형 문제예요. 오늘 몸이 너무 힘든데? 선생님 어제 자기 전에 계란을 먹고 잤거든요. 계란이 먹고 싶어서 집에 있는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해먹고 잤는데 아침에 자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깼어요. 생각해보니까 계란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냉장고에 있던 거더라고요. 분명히 방학 프로그램 하기 전에도 꽤 오래된 계란이었는데 방학 프로그램 하는 동안 집에서 음식을 거의 못 먹었거든. 그래서 그대로 있었는데 대충 생각해보니까 3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학원을 못 나올 뻔했는데 내가 못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즐거워할 걸 알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걸 먹은 것 같아요. 상한 걸 조리해서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선생님 빠지면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 나왔어요. 나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1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할 때 G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G형은 0이래요. G형은 0이니까 상수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X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대한 해석이 처음 보면 좀 어려워서요.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n-1인데 단 n은 여기 해야 돼. n은 0, 1, 2, 3이래요. 4개밖에 못 넣어요. 그죠? 4개밖에 못 넣어요. 그럼 그냥 4개밖에 없으니까 넣을 겁니다. n에다 얼마 넣으라고요? 0, 1, 2, 3을 넣으라고요. 근데 n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n에다 0 넣을 거예요. 이거 우리 그 방학 때 문제 푼 거 중에 비슷하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n에 뭐 0, 1, 2만 넣는다든지 1, 2만 넣는다든지 해서 조건이 막 주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4개를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합쳐서 적은 것 뿐이에요. 자, n에다 0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n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는 저 식에 n에다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라 2가 되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얼마가 돼요?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되죠. 이렇게 4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적어놓은 게 예인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나눠 적어야죠. 만약에 여기에 문제 0, 1, 2 하고 뒤에 점점점 있으면 그냥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 다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적을 순 없고 몇 개만 적어서 규칙성을 찾든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4개밖에 없잖아요. 6개 이내니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거고요. 자, 이제 이 4가지 조건하고 G형은 0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G4, GX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물어보죠. 이 극한에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까? 이 극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요? 다항함수니까요. 네, 문제에서 GX랑 FX가 3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돼요. 그럼 대입하면 첫 번째 친구는 G0분의 F0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G1분의 F1이고요. 세 번째 친구는 G2분의 F2고요. 네 번째 친구는 G3분의 F3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0이 나왔대요. 0이 나왔대요. 2가 나왔대요. 6이 나왔대요. 그리고 우리 현재 알고 있는 건 G0이 0이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럼 G0이 0이에요. 0분의 땡땡땡인데 수렴했네요. 그럼 이 분자에 있는 땡땡땡이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0일 수밖에 없죠. 부정형 형태라서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x도 fx도 0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되는 요소를 정리하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약분되는 요소 0을 넣었는데 약분이 됐다는 건 x를 인수로 가지는 거라서 이걸 gx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하고 뒤에 g1x 2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2차예요. 문제에서 gx가 전체 3차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fx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 곱하기 f1x 역시 2차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하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약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극한을 씌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이건 다시 뭐가 되냐면 대입해도 돼요. g1 제로분의 f1 제로인데 이게 얼마가 됐다고요? 0이 됐다고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죠? 그래야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0이거나 0이 아닌 상수거나.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상수라면 저 조건을 만족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뭐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뭐가 되는 거예요? 끄덕끄덕 말고요. 다시 한번 뭐가 돼요? 0분의 0꼴이 되죠. 0분의 0꼴이 되면 약분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가 2개인 거라고요. gx가 이 친구에 0을 넣었는데 다시 0이 됐다는 건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1차가 있는 구조. 그럼 그런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또 결과물이 0이 나오려면 fx는 역시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f2x여야 되는데 약분하고 결과물 0으로 수렴하려면 이거가 0인, 즉 얘가 이럴 때는 x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약분하고 얘는 0이 아닌 상수여야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x가 1로 갔을 때 g1분의 f1인데
이게 0이거나 아니면 0이 아닌 상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0이 아닌 상수분의 땡땡땡인데 0이 되려면 이게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0분의 0이 아닌 상수하면 무한대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건 무조건 뭐냐면 F1은 0일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뭐든지에 상관없이. 그죠? 근데 이런 구조를 가져버리면 F1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집어넣는데 0이 되는, 즉 요렇게 gx가 x 두 개를 인수로 가지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의 모순 때문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0일 수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이야기로 요 친구의 x에 0 넣는데 0 나오려면 x를 인수로 가지는 거라 fx는 현재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gx는 x를 인수로 가진 다음에 뒤에 2차, 뒤에 1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2차, 1차니까 굳이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니까 x-p.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하면 0을 만드는 요소 약분하고 다시 0 집어넣었더니 얘는 b. 0이 아닌 수 b 분의 얘는 0 곱하기 마이너스 p라 0. 그래서 b분의 0이라 0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두 번째, 여기로 놓고 본다면 얘는 1 곱하기 1 마이너스 p 하고 1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이 친구가 0이 되면 0분의 0꼴이고 약분을 하고 나면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분을 하고 다시 대입을 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여긴 인수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0이 아니고요. 이 친구는 0이어야지만 전체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럼 P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사실 1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fx는 나왔네요. 완전히 x제곱 x-1.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여기에 근으로 절대 0 안 되고요. 1도 안 됩니다. 0이나 1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미지수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식도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연립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 곱하기 1이니까 4 분자사고요. 분모는 2 괄호치고 4 더하기 2a 더하기 b예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2가 나오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a, b에 관한 식 하나 나왔고요. 3 집어넣으면 9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3하고 9 더하기 3a 더하기 b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이니까 6. 그럼 이게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1에 대한 내용이니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A, B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A값, B값 구하시면 되고요. 또 4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7번이 어려운 이유는 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음 조건들에 모순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옛날부터 있던 문제라서요. 살짝 변형해서 많이들 냅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케이스 나눠서 푼다라는 겁니다. 도현씨? 오자마자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왜 안 보고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핸드폰 제출할까요? 늦게 오신 분들 핸드폰 제출하고요. 오답 체크표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화제한 거요. 오답 체크표 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해요. 시간 어차피 남았으니까. 채점하시고 푼 데까지 오답 체크표에 체크해 주시고요. 최종은 이따가 5교시에 제출할 겁니다. 지금 우선 채점부터 하세요. 푼 데까지. 체크도 해요? 네? 체크도 해요?
푼대까지 체크하시고 하세요. 최종 제출은 5교시 때 할게요. 답지가 없어요. 어디 갔어요, 답지? 어디가 갔어요? 많이 힘들지만 오늘 하루 벌어먹겠다고 이렇게 와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벌어먹고 나중에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합시다. 영어는 집어넣으시고요. 오늘 영어학원 가서 수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데요. 미친놈인 거예요, 그런 건. 아니 원래 쉬는 시간에 수학하고 있는데 수학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 안 그래요. 오늘은 설명할 거 별로 없습니다. 대충 쓱 설명하고요.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3교시까지 가지도 않고 2교시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함수의 연속이에요. 연속이 무슨 뜻이에요? 이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특정 점에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나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개를 비교해서 세 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점에 특정 점이에요. 특정 점에서 연속을 확인하는 방법이야. 연속을 확인하는 방법은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특정 점의 좌극한하고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그 다음에 fa,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같은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3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쳐서요, 이 둘이 같다를 한꺼번에 쓰면 이거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두 개가 같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적을 수 있고, 그게 뭐랑 같으면 된다고요? fa. 그래서 뭐랑 뭐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극한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여기에 대입한 함수값을 구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 뭐였어요?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거. 다항, 유리무리,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친구들, 연속인 친구들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됐었던 겁니다. 근데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대입해서 풀면 안 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뭔지 알겠다. 모르면서 아는 척.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A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그리고 극한값을 쪼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게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인 거예요. 다른 점에서 연속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어디 구간에서 연속인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x의 범위, 즉 구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구간 이야기 있고요. A하고 꺾고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구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X가 A보단 크거나 같은데 B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꺾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A랑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닫혀 있다라는 개념을 쓰면서 닫혀 있는 구간이라 폐구간 이런 경우는, 또는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구간 A, B에 대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혹가다 뭐 폐구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잘 안 써요. 지우개 없어요. 있는데 지금 꺼내러 가기 귀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따 지워요. 구간하고 이번엔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X가 A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다. 그래서 A, B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딱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의 열릴 개자를 써서 개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열린 구간이라고 말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아이고 부러졌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등호를 쓰다 보면 한쪽이 닫혀 있고 한쪽이 포함되고 한쪽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구간 쓰시고 A가 포함되고 B가 포함되지 않는. 물론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이건 X가 A보단 크거나 같은데 B보단 작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절반은 포함되어 있고 절반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반 개구간이나 상관없어요. 반 패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볼까요? X가 B보다 작다만 있어요. 왼쪽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구간 바꾸면 B를 포함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B쪽 열어주고요. 왼쪽은 음해무한대하고 개구간 형태로 적어줍니다. 무한대는 개념이라서요. 저층으로 포함한다를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개구간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감이 오겠죠? 다음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구간 적으신 다음에 꺾으시고 A 한 다음에 양의 무한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실수 있어요.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안 하긴 하지만 구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구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구간을 표현하는 이유는 암기하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함수가 연속인 구간입니다. 연속인 구간이고요. 이건 왜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이라 그냥 암기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나오고 있는 친구. 우리 극한 문제 풀면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다항, 그 다음에 유리, 그리고 무리, 그 다음에 지수, 로그까지 있는데 삼각함수까지 있는데요. 사실 무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미적분 어느선 무리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지수 로그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는 지금은 다루지 않을게요. 지금은 다루지 않고요. 무리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그 삼각함수는 미적분 2에 가면 다룰 거예요. 본인이 이과 희망하시면 개념은 똑같고 그 함수들만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1에서 개념을 제대로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분의 0꼴에 내용이 하나 추가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똑같아요. 근데 증가 속도가 빠르다의 개념이 다항함수가 아니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게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다 똑같아요. 미적분 1이나 2나. 그래서 미적분 1 제대로 해놓으면 미적분 2는 암기해서 몇 개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그 암기하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나중에 3학년 돼서 미적분 2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적분 2 하다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그러고 문과로 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알겠죠? 이과가 최고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수리 논술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계열을 바꾸는 거. 본인이 원하는 대학.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바꿀 수는 있죠. 본인이 공대 가고 싶다가 문과 계열로 간다. 그건 가능해요. 근데 문과 계열 가고 싶다 공대로 간다 그러면 그거 썼을 때 그 뭐냐 학종 썼었을 때 이수 과목이 없어서 문제가 되죠. 뭐라고요? 네네네. 무한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큰 수라는 이야기라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포함하게 했나요? 포함하게 그랬나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개만 다룰 겁니다. 이 세 개만 다룰 거고요. 다항함수는 어디에서 연속인지 생각해 보는데 우리 지금까지 그린 거는 1차, 2차까지밖에 안 그렸어요. 1, 2차 중간에 끊어진 거 있나요? 없죠. 3, 4차도 끊어진 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어디서 연속이냐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다항함수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유리함수는 중간에 끊어진 데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1차분의 1차 형태의 유리함수를 했어요. 분수 형태 함수. 그러면 x값이 끊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어디요? 점근선. 그럼 점근선은 어디에서 생겼었나요?
뭐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 중에 하나였죠? 분모요. 분모가 0인 순간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분자는 0이어도 상관없죠. 분모가 0이 아닌 순간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루는 것 중에 분모가 2차인 친구들도 다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요.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유리함수는 맞죠? 유리함수는 맞아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실수값이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거 없죠?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유리함수라고 무조건 불연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연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였죠? 루트 있는 친구였죠? 루트 있는 친구. 우리 루트 안에 1차인 경우밖에 안 다뤘고요. 루트 안에 2차인 경우는 사실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다른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무리함수는요.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사실은 뭐랑 똑같아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무리함수는 점근선 2개. 아닌데요. 유리함수요? 네, 맞아요. 유리함수는 2개였었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1차분의 1차 이하인 구조일 때였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이제 그 2개가 아닌 거죠. 저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리면요. 귀엽고 깜찍하게 됩니다. 이거 그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미적분 2에 가시면 돼요. 저 그리려면 네, 미적분 2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그리는 방법으로 나중에 미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그래프 외에는 굳이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됐죠? 요 3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뭐냐면요. 연속인 구간에서 함수의 사칙 연산의 결과는 연속이다. 이게 되고요. 단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칙 연산 중에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쓰이고 왜 그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거의 덧셈 선으로 쓰이니까. 자, fx라는 친구가 있고 gx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앞에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개념적으로 해볼게요.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에요. 그리고 요거 직전도 연속이고 직후도 연속이에요. 근데 g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속인 거예요. 편의상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알파1보다 작은데 베타1보다 큰 요 순간. 요 순간은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죠? 그럼 그 결과물은 무조건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텐데 모르시면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점 감마에 대해서 이 친구는 감마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감마라는 점을 중심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감마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친구의 좌극한, 이 친구의 좌극한을 구해서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나온 값하고 감마의 우극한을 구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서 나온 값하고 함수값, 감마일 때 함수값 이 3개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연속이니까 무조건 같게 됩니다. 수식적으로요. 이야기 모르셔도 돼요. fx의 리미트 x가 감마의 좌극한으로 갈 때 값을 k, 동시에 리미트 x가 감마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값도 k, 그리고 f 감마도 k인 거예요.
왜요? 연속이니까요. 선생님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맞아요. 감마니까요. 감마에서 연속이니까요. 그죠? 이 세 개가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감마의 좌극한으로 갈 때 gx의 값은 n, 동시에 감마의 우극한으로 갈 때 gx의 값도 n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g 감마도 n입니다. 왜요? 연속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연속인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됐죠?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fx 더하기 gx라고 만약에 놓는다면 이거의 좌극한 씌우면 kn, 우극한 씌워도 kn, 함수값 구해도 kn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늘 얼마라고요? k 더하기 n이니까 무조건 같은 겁니다. 얼마인지 몰라도.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가 된다고요? 연속인 영역에 대해서는 함수의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물은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럼 뒤집어 물어보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건 당연하다로 나오고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 친구 있죠? 베타2 여기서. fx는 어디 봐? fx는 이 친구 베타2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얘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라면 세 개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같지 않답니다. 근데 이렇게 둘은 갖고 이거 다를 수도 있고요. 셋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둘 갖고 이거 다르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빵꾸 뚫린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결과물이 연속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fx는 베타2에서 연속이고요. gx는 베타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fx 더하기 gx는 베타2에서 더하기는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자, 그 다음에 뺄셈일 때 fx 빼기 gx는 베타2에서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그 다음에 곱셈일 때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눗셈일 때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부 친구들은 무조건 불연속이고요. 일부 친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니네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야. 무조건 불연속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알 수 없으면 이야기를 하겠어요? 알 수 없으면 이야기를 하죠. 불연속인 건 결과물이 무조건 이거네 외워야지 해서 불연속인 이야기를 굳이 다루진 않겠죠. 불연속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그거는 다 쓰고 저기다 적어서 할게요. 적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중등부에서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상황 봐서 고등부로 가든지 하죠. 목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일산에서 그냥 다시 하고 싶어. 선생님 일산에서 와요. 그리고 일산에서 오래 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목동 쪽에 어디 자취할 때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일산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근데 가까우면 확실히 출퇴근이 가까우면 스트레스가 덜하긴 한데 선생님은 중등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노는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노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학원과 옆에 살면은 학생들 만나죠? 뭐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상관없던데? 응, 선생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빡칠 것 같아요. 뭐가 빡쳐요? 쉬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어떤 부분이? 원래 약간 좀 어떤 부분이 짜증나요? 그럼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쉬는데 니네가 보이면? 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진짜요? 네. 사줄 상황이 되면 사주죠. 대박이다. 니네 성인 돼서 선생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일산에서 술 먹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누가 와서 인사하고 간다고. 그 성인 된 애들이. 그러면 선생님 그 테이블 다 사주는데? 응. 지난번에는 내가 먹었던 테이블보다 더 돈이 많이 나왔어. 그런 적도 있었어. 뭐 그런 거 정도야. 내가 니네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뭐 맞을까봐 두려워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뭐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자, fx는 y는 fx, 이 친구는 알파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리미트 x가 알파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알파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는 f 알파랑 같고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라고 놓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y는 gx. 이번엔 gx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똑같은 알파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면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세 개 중에 두 개는 같고 하나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 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리미트 x가 알파의 우극한으로 갈 때 gx를 n1이라고 놓을 거고요. 리미트 x가 알파의 좌극한으로 갈 때 gx를 n2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g 알파를 n3라고 놓으면 불연속이기 때문에 n1과 n2와 n3가 모두 같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같을 수도 있고요. 됐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fx 뿔마 gx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가요. 그러면 원래 이거는 이 친구는 연속이고 이 친구는 알파에서 불연속이니까 대입해서 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찢어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으로 찢어서요. 리미트 x가 알파의 우극한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알파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뿔마 gx 그 다음에 fx 뿔마 gx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fx의 알파의 우극한은 얼마라고 했어요? k. gx의 알파의 우극한은 얼마예요? n1. 됐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누니까 수렴값이 나왔잖아요. 맞죠? 요거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극한의 극한값, 좌극한의 극한값은 존재하잖아요. 그럼 수렴하니까 그때는 사칙연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알파에 얘는 극한값 존재하는데 얘는 극한값 없어요. 왜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통째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덧셈 뺄셈을 할 수는 없지만 우극한하고 좌극한으로 쪼개면 gx의 우극한값, 알파의 우극한값 존재하고요. gx의 알파의 좌극한값 존재하잖아요. 그럼 존재한다, 수렴한다니까 수렴할 땐 사칙연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순간 얘는 k 더하기 빼기 n1이 되고요. 이 친구는 k 더하기 빼기 n2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을 구하려고요. f 알파 뿔마 g 알파 하면 이 친구는 뭐가 돼요? k 뿔마 n3가 되죠. 만약에 우리 알파에서 연속이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즉 하나, 둘, 셋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셋이 같으려면 K 같으니까 N1, N2, N3가 같을 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네모친 세 개가 같은 값을 가지려면 N1, N2, N3가 같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N1, N2, N3는 모두 같지는 않다죠. 그럼 어떤 짓을 해도 이 세 개가 같은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인 친구와 연속인 친구를 더하거나 빼면 절대 연속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해보죠. 이렇게요. 그럼 이것도 역시 쪼개서 써야 돼요.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쪼개서 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gx의 알파의 우극한 얼마라고요? n1.
fx의 알파에 우극한 k. 그래서 k 곱하기 n1이에요. 얘는 k 곱하기 n2고요. 그러면 f 알파 곱하기 g 알파는 함수값이니까 k 곱하기 n3입니다. 그럼 우리 곱셈이 알파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려면 이 두 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 둘, 셋이 같아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이 세 개가 같으려면 n1, n2, n3가 같아도 되지만 뭐가 얼마여도 될까요? k가 0이어도 됩니다. 0 곱하기 n1, 0 곱하기 n2, 0 곱하기 n3 모두 얼마니까요? 0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k가 즉 이때의 어디냐? 이때의 함수값 또는 극한값이 0이라면 불연속인 친구에도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연속이 되는 겁니다.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가 0인지 아닌지가 문제에 나와 있지 않다면 알 수 없음이 맞는 겁니다. 0이 아니라면요? 절대 연속이 아니죠. 0이라면요? 무조건 연속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식인데 나눗셈으로 있다면 다이렉트로 가볼까요? 기니까 gx가 분모에 있다고 할게요. n1분의 k, n2분의 k 이게 우극한 좌극한 n3분의 k인데 이 세 개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있죠. k가 얼마면요? 0이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되려면 n1, n2, n3 분모에 오는 친구가 0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분모에 오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고요. 자, 그러면 답은 안 내드릴 텐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fx가 알파에서 불연속이에요. gx가 똑같아요. 알파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렇다면 f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gx가 알파에서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아까는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었죠? 지금은 둘 다 불연속이에요. 우리 둘 다 연속인 건 했잖아요. 둘 다 연속이면 뭐라 그랬어요? 사칙연산에 대해 결과물이 연속이고 분모가 0일 때만 조심하면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둘 다 불연속이에요. 그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덧셈으로. 얘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인 거예요. 그럼 불연속이죠? 근데 이 친구의 여기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둘 더하면 얼마예요? 둘 더하면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연속인 친구와 연속인 친구는 사칙연산하면 무조건 연속이다. 그 다음에 연속인 친구와 불연속인 친구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불연속이고 그 외엔 알 수 없다. 불연속인 친구와 불연속인 친구는 알 수 없다. 됐죠? 명확하게 불연속인 거랑 명확하게 연속인 건 없고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다 알 수 없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직관성이 있긴 있는데 잠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역시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걸 왜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서 그래요. 자, 뭐냐면요. 합성함수의 연속입니다. 네, 이거 마지막으로 쓰셔야 돼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중간에 딴 얘기해서. 합성함수의 연속이고요. 외우셔야 되는 거 뭐냐면 두 종류 이야기를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두 함수. 이걸 합성하죠? 그렇다면 결과물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이 친구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이 친구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주어진 구간 아니에요. 모든 실수해야 됩니다. 모든 실수해야 돼요. 거기서 연속인 경우는 어떻게 합성을 하든 F합성 G를 하든 G합성 F를 하든 결과물은 연속이고요. 그 외의 경우 있죠. 그 외. 둘 중에 하나 연속인데 하나 불연속이라든지 일부 구간에서 연속이고 일부 구간에서 불연속이라든지 둘 다 불연속이라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 외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야 돼요.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드릴 텐데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모르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합성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요. 이거 좀 지울게요. 합성, 안 돼요? 네, 적으세요. 여기다 아주 작게 해보죠. 자, 합성이 있는데 y는 fx 있어요. fx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왜 못생겼다고 그럽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1의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근데 f의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그리고 1의 함수값 3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같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라면 여기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얘는 어디로 가냐면 1의 좌극하니까 2로 가죠. 2로 가요. 근데 이것도 2로 가는데 2의 우극한이냐, 2의 좌극한이냐, 2의 함수값이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의 2에 해당하는 값하고 4에 이제 나오잖아요. 4에 해당하는 값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 4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순간엔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 아닐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림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직접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연속인 친구는 왜 그러냐인 건데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게 일부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모든 실수여야 돼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여기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Y는 fx가. 근데 여기를 벗어나는 요 이후에 불연속인 친구가 있어요. 불연속인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 gx가 있는데 gx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A랑 B 사이에서 fx, gx는 모두 연속이지만 이 친구는 불연속이잖아요. 바깥에서. 얘는 그 이후에도 연속인데 그래서 만약에 gx의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값이 3이라고 해볼게요. 3이라고. 근데 여기에 2를 집어넣었더니 이 친구가 3이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gx가. 그래서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가 3인데 3보다 큰 수에서 3이 되고 있죠. 또는 2의 좌극한을 한다면 3인데 3보다 작은 수에서 3이 되고 있어요. 그럼 f3의 우극한하고 3의 좌극한이 다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범위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 전제 조건이 깔리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불연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지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면 여기가 어디 있든지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가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2개는 합성하면 무조건 연속이다. 그 외에는 알 수 없다. 인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려보시든 아니면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보시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서. 자, 그러면 이야기 거의 다 했고요. 하나 남았어요. 사이값 정리 있거든요. 사이값 정리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요. 빨리 해볼까요? 아니야. 마지막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인데 그건 내일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지금은 문제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크북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이번 워크북에는 최대 최소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워크북 좀 풀어드릴게요. 워크북. 자, 워크북 2일차.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 보시면 문제 2개 정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21년 9월 고3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첫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고3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fx는 해석을 이렇게 해주세요. fx는 2x 플러스 a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물론 우린 뭐 1차, 2차니까 그림 다 그릴 수 있긴 한데요. 이 친구를 모식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는 왼쪽 식이 얘인 거예요. 2x 플러스 a. 그림은 안 그리고요. 요쪽 오른쪽에 있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는 y. 아이고, 는 y 해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 중심으로 붙인 그래프를 우린 fx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자, 그래서 아까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죠. 이거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원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뜯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연속이죠, 현재.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뜯어왔어요.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럼 절대 여기 어디인가나 여기 어디인가에서 불연속이 되는 친구는 없는 겁니다. 이건 외운 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불연속의 가능성이 된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되는 이때. 맞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도 연속이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마일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거 꼭 풀로 적는 버릇 들이세요. 이거 잘해야 나중에 수리논술이나 아니면 서술형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 좌극한 f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fx, 요거. 그리고 f 마이너스 1,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한 줄 적으셔야 돼요. 자, fx 함수에 들어오는 x값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작은 수. 작은 수가 들어오면 위에 걸 내보내기로 했습니까? 밑에 걸 내보내기로 했습니까? 위에 거죠. 그래서 다음 식을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걸 못 적더라고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못 적어가지고 결국 수리논술 못 본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이거 보죠? 그럼 그냥 여기다 마일 넣어요. 왜요? 그렇게 배우니까요. 이런 정석적인 스텝 없이 여기 마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일 넣고 여기 마일 있잖아. 마일 넣어서 같아야 돼. 만 배우는 거예요. 풀이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쓰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풀고요. 서술형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안 어렵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흐름상.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럴 때 fx인데 fx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들면 누굴 내보내기로 했어요? 위에 거요? 밑에 거요? 위에 거 내보내기로 했어요? 밑에 거 내보내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들어오면 밑에 거요.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의 마이너스 1에 좌극한 거예요. 근데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같습니다. 왜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고요. 얘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그냥 대입하면 1 더하기 5 마이너스 a예요. 근데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1 더하기 5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고요. 함수값 안 했네요. 마이너스 1 줬어요. 마이너스 1 주면 위의 식에 정확히 마일 넣어서 나오는 겁니다. 등호 있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식 같으니까 그냥 이것만 같으면 되죠. 그럼 a값 얼마인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갈라진 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연속이고 명확하게 연속이니까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보도록 하죠. 네?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자, 32번 보죠. 32번. 2021년 좀 옛날이긴 한데 12번 문제예요. 몇 점짜리예요?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자, 4점짜리고요. 보겠습니다.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 fx, gx에 대해서 함수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밑줄 칠게요.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들을 좀 숨겨놨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고 fx 했더니 얼마가 됐대요? 2를 만족한대요. 자, 물어보죠. 대입해도 되나요? fx에 x 무한대 대입해도 돼요? 왜요?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분자는 무한대로 보내면 양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도 나올 거예요. 분모도 대입해도 돼요. 다항함수니까요. 그러면 다항분의 다항이네. 수렴했네. 차수 똑같고 개수비가 2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fx는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x 제곱하고 나머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여기까지 바꿨어요. 그럼 fx는 최고차가 2인 2차 다항함수 여기까지 구했고 gx는 쪼개져 있네요. gx는 x-3분의 1, 그 다음에 1, 근데 x가 3일 때, x가 3이 아닐 때로 쪼개져 있어요. 자, 그럼 아까 하던 것처럼 gx 그래프를 잠깐 모식적으로 그려볼게요. 3이 있어요. 3이 있는데 3이 아닐 땐 이 그래프래요.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죠. 이 그래프 물론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어디서 연속이었나요? 분모가 0이 아닌 순간. 그럼 얘는 어떻게 물론 알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도 3보다 작을 때 연속이고 3보다 클 때 연속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서 3이 아닐 때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3분의 1이고 연속이고요. 여기서 x-3분의 1이고 연속인 친구예요. 현재. 됐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 1일 때는 gx 함수는 1일 때는 정확히 어딘지 있는 3,1에 찍힌다고. 이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3보다 작을 때 연속, 3보다 클 때 연속, 3에서는 불연속입니다. 왜 3에선 불연속이냐면요. 이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명확하긴 한데요. 이게 한쪽은 양으로 쭉 올라가고 한쪽은 음으로 쭉 내려가요. 그런 구조에 3,1 찍혀 있다고 해서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x는 3에서 불연속이에요. 됐죠? 자, 근데 fx랑 우리 뭐 하는 거예요? gx로 곱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맞습니까? 근데 fx는 지금 무슨 함수? 2차 다항함수. 그럼 fx는 어디서 연속이에요? 모든 실수에서. 그럼 명확하게 3보다 작을 때 곱하면 연속이니까 결과물이 뭐라고요? 연속. 3보다 크면 연속이니까 결과물이 뭐라고요? 무조건 연속. 이건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럼 불연속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3일 때예요. 맞습니까? 근데 3에서도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고요. 그럼 다른 이야기 됐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그리고 리미트 x가 3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그리고 f3 곱하기 g3을 구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같다를 보이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아까 했던 거예요. fx는 3의 우극한이든 3의 좌극한이든 3의 함수값이든 그냥 얘가 나오죠. 맞죠? 네, 구간별로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잠시 fx라고 적을게요. 어디서나 fx식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2차로 바꾸는 건 마지막에 할게요.
됐고요. 곱하기 gx잖아요. gx는 3의 우극한이에요. 3보다 우측에 있는 식 누구라고 그랬어요? x-3분의 1. 3보다 좌측에 있는 식은요? x-3분의 1. 그죠? 그래서 이 순간도 x-3분의 1, 이 순간도 x-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g3이죠, g3. 3일 때 정확히 함수값 얼마라고요? 1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이 완전히 같네요. 어떤 2차, 똑같은 2차 곱하기 x-3분의 1의 우극한, 좌극한이잖아요. 그럼 굳이 나눠 적을 필요 없겠죠. 식도 같으니까. 그죠? 각각 해도 되는데 굳이 나눠 적을 필요 없어요. 뒤에 식이 완전히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분모 적었고요. 요거 분자에 적을게요. 2x 제곱 플러스 나머지 부분 개수는 ax 플러스 b로 놓겠습니다. 이게 얘네들을 합쳐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여야 되냐면 f3 곱하기 1이어야 됩니다. 함수값. 됐죠? 근데 f3 곱하기 1인데 f3도 저걸로 바꿀까요? a, b가 들어있는 형태로. 자, f3 곱하기 1이고요. 그러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 곱하기 1이에요. 됐죠? 아니다. 9 아니다. 18이다. 18. 그리고 그게 이제 이거를 ax 플러스 b로 쓴 거죠. 됐습니까? 자,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그냥 이걸 보이면 되는 걸로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100%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긴 그냥 계산이에요. 자, 대입해도 돼요. 분모 얼마 대입하면? 0분의 얼마인데 수렴했잖아요. 분자도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니까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으셔도 되는데 지난 수업할 때 했죠. 이 친구에 3 넣는데 0 된다는 거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 2니까 x-3 쓰고 뒤에를 2x 플러스 p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적으면 리미트 x가 3으로 될 때 0분의 0꼴이 되려면 x-3하고 x-3 한 다음에 2x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분 때리고요. 다시 집어넣으면 6 더하기 p가 되겠죠. 근데 자, 이 식이요. 이 식이 사실 아까 여기다 3 넣은 거였죠? 근데 여기다 3 넣어도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식으로 방금 변했으니까. 여기다 3 넣어도 되잖아요. 0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0이에요. 0이니까. 그럼 p가 나오죠. p가 얼마? 마륙이죠. 그래서 fx는 뭐가 돼요? 2x, x-3하고 2x-6. 이게 fx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계산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계산인 것 뿐이에요. 극한 계산. 뭘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이런 구조니까 이런 식을 만드셔야 되고 이 식을 만들어서 이 관계를 만들어서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아까 3 넣는데 0 되는 걸로 x-3하고 최고차의 계수 이걸로 났잖아요. 이게 fx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사실은 f3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f3이라 여기다 3 집어넣어서 직접 구한 겁니다. 그리고 6 더하기 p는 약분한 다음에 3 집어넣어. 0분의 0꼴 해석 방법 뭐예요? 약분이었으니까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왜요? 이거요?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겁니다. 여기 이거 애벌레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이 세워져 있을 때 계산하는 거는 지난 시간 이야기,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의 가장 큰 목표로 가지는 건 어느 점에서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점들이 연속이 되려면 혹은 불연속이 되려면 무슨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를 직접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못 그리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런 건 그릴 수 있는데 못 그리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안 돼요. 뭐 무조건 0을 찾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생각이고요. 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절대값이나 이런 거 나오면 0이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0 되는 데를 찾아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아이고, 5분이 오버됐어요.